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현역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맞는 평가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긴장도 하고 본인의 실력과는 좀 다르게 어이없는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게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믿으세요. 나는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할 것이다 라고 믿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속 실수한 거 보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산에 가서 내가 수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계산 실수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뭐 구몬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건데 수능에서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실수는 좀 빨리 잊어버리시고 대신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고생을 하거나 좀 더 뭐 잘못 돌아갔던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유평은 수능으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절대 점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 잘 봤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로 한정을 짓게 되면 사회문화는 일단 쉬웠어요. 정말 쉬웠습니다. 점수가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수능에 딱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정말 1등급 컷은 생각하기 싫지만 50점이 될 겁니다. 50점이.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회문화는 수능에서 참교육을 당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끝나고 나면. 6, 9평이 작년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쉽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보게 되면 항상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정확하게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는 하나의 이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의 방향만 될 뿐이지 난이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서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어려울 거고 또 어려워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등급 컷은 솔직히 50점입니다. 이 평가원이라고 하더라도 50점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가원 시험이지만. 자, 우리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찍겠습니다. 자, 먼저 킬러 문항 그리고 비킬러 문항인데, 자,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래, 이런 좀 킬러 문항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봤더니 킬러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중킬러라고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네 문제 2번하고 나머지 자료 분석 그리고 비킬러에 해당하는 나머지 문제들을 다음 차시에 촬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인데요. 2번은 딱 보자마자 첫 번째는 숨이 막힌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시문이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제시문이 길었기 때문에 밑에 보게 되면 선지는 뭔가 뭐 가설을 검증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내용들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안에서 또 함정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연구자 갑은 타인의 존재와 가업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 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일단 주제는 세운 거야. 난 관심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즉 가설을 제대로 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언제 하는 거냐면 가설 설정 전에 합니다. 가설 설정 전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 그래서 가설은 연구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한번 알고 싶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게 바로 선행 연구고, 갑에게 선행 연구는 갑이 직접 이 연구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직접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문헌연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입니다. 자, A는 타인의 존재가 가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무작위로 구분해서 한 집단은 따로 출발하고 자, 그리고 다른 집단은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B집단, 그치? 자,
B에서는 과학과 관련한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긍정적 영향, 자,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구분을 할 때는 B는 이런 가설을 지금 검증하고자 했고, 자, A는 타인의 존재가 자, 이렇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구나. 두 개 정도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당구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당구 게임을 하게끔 하고 그 점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점수가 높아졌고 낮은 집단에서는 낮아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은 A, B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영향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A에서는 타인을 경쟁자로, B에서는 관찰자로 설정을 한 점에, 그리고 B에서는 자,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였고, 타인의 존재가 개인 가업 수행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존재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타인의 역할, 그리고 자,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1번 봅니다. 자, 갑은 실험법을 사용해서 자료 수집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 A하고 B는 갑이 시행한 게 아니잖아. 그치? 다른 연구 결과의 내용, 다른 연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자신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을 뿐인 거라고. 그래서 갑은 실험법이 아닌 뭐가 돼야 된다? 문헌연구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갑이 검토한 연구. 갑이 검토한 연구는 연구 A하고 B가 될 거잖아. 근데 봐봐, 일단 연구 A나 B는 전부 다 가설을 세워가지고 검증하는 연구가 A와 B가 되는 거라고. 가설을 세워서 검증한다? 뭐가 되는 거야? 양적 연구를 시행한 거고, 양적 연구는 같은 말이 바로 뭡니까? 방법론적인 이론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일단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제시문이 길고 뭔가 복잡한데 설마 2번일까 생각을 하고 계속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 자, 한번 볼까? 자, A에서입니다. 갑에서가 아니야. 어디에서? A에서 기억은 실험 집단이고 니은은 통제 집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험 집단은 독립 변인의 처치가 가해지는 집단이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구자가 아마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관찰하고 싶은 집단이 실험 집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A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봤으면 타인의 존재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끔 한 것만 실험 집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선생님, 여기서 보면 따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하게 했습니다. 뭔가 둘 다 처치 강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실험 집단입니다. 이러지 말고 연구자가 알고자 한 건 뭐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존재, 타인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집단만 실험 집단이 되는 거니까 니은이 실험 집단이고 기억은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괜찮아? 자,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4번인데, 자, 가설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가설이 수용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겠지. 이것과 이것의 차이 때문에 가설이 수용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거잖아. 둘 다 올라갔다. 둘 다 올라갔는데 얘는 많이 올라가고 얘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가설은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왔다고.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애시당초 지금 처음에 자, 당구 이야기를 볼게요. 당구 게임을 수행하게끔 하고 점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점수가 어떤지 알았던 거야. 역량이 높았던 애들은 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수가 높아졌고, 실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점수가 낮아졌다가 되는 거잖아. 두 개 차이 때문에가 아니고 얘는 뭐니까? 얘는 점수가 올라갔고 얘는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점수보다 얘는 올라갔고 원래 점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가설이 수용되는 거지, 여기 차이 때문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둘 다 올라갔다, 근데 여기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원래 점수가 있었다, 원래 점수보다 얘들은 실력이 높은 애들은 점수가 올라갔고
실력이 낮은 애들은 원래 점수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그래서 가설이 수용된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이 답이 안 되는 것은 자 디귿과 리얼의 차이가 아니고 뭐 때문이야? 디귿은 점수가 올라갔고 즉 긍정적 영향을 받았고 리얼은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왜? 가설 자체가 뭐니까? 가설은 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긍정, 얘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가설이 수용되었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 자 마지막에 5번은 자 시옷에서 미음은 독립변수, 비읍은 종속변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개인의 과업 수행은 종속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타인의 역할, 즉 경쟁자로 할 거냐 관찰자로 할 거냐 등등은 뭡니까? 과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첫 번째는 너무 길었다. 그래서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을 받았을 거다. 하지만 자 우리 자 4번 선지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가설이 수용되었다라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설을 보세요. 어떤 가설인지. 이게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영향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만 확인을 했어도 4번은 걸러낼 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번 쉽진 않았지만은 자 그래도 풀 수 있는 정도 수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자료 분석 문제가 3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20번만 3점이고 나머지는 2점짜리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중평균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좀 나오지 않았고 자 20번은 제가 두 가지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푸는 게 훨씬 더 쉽긴 하지만 이게 작년도 수능을 봤을 때는 비냐 비율이냐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대. 자, 첫 번째 방법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일단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나는 비율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자, 일단 여기 부분은요.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비나 또는 비율을 구한 이후에 여기는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식이 총 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하다. 자, 이 사실을 그래서 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T년하고 자, T 플러스 100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비율 나왔으니까 난 비율을 풀겠다. 라서 한번 해볼게요.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나와 있는 거는 그래 여기는 25%구나. 그렇죠? 25%구나. 여기는 12.5%구나. 라고 적어보고 자, 총 부양비가 60이라는 이야기는요. 총 부양비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 자, 얘가 60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양변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자, 나오게 되는 게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는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5분의 3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 얼마? 8 중에서 5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비를 구하면 더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비율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8분의 5니까 자, 8분의 5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8 나누게 되면 62.5%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12.5%가 나오고 합이 100%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럼 똑같이 총 부양비가 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62.5%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25%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뭐냐 하면 자,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의 절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소수점을 다 없애고 싶으면 곱하기 2를 해보게 되면 125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만 하든 또는 자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해서 소수점을 다 없애줘도 괜찮은 거라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25가 되는 거고 25가 되는 거고 여기는 50이 되는 거고요. 자 4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100이 되는 거고 자 250이 되는 거고 여기는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 빨간색 아니면 자 또는 비율 가지고 보기를 판단해 주면 좋은데 자 기억 볼까?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00명에서 25명이 된 거라고. 그치? 100명에서 25명이 된 거니까 자 75% 감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자 다음 두 번째는 T년의 노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어때? 여기 50, 50이 같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그쵸? 니은은 맞는 선지고. 다음 D급 볼까? 자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어디입니까?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보게 되면 둘 다 얼마인 거야? 둘 다 전체 인구에서 37.5%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 높다가 아니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리얼에 자 가에는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때? 이것분의 이거잖아. 근데 62.5분의 25가 62.5분의 12.5가 된 거니까 절반 감소했고 이것분의 이거가 되는 노년 부양비는 얼마 증가했다? 2배 증가했다. 정답은 니은하고 리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치? 자 우리가 봐봐. 제가 왜 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율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율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8분의 1 이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 특수한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비도 구해지긴 하지만 비율이 나오게 되면 비율로 구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풀지 말고 자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자 20번은 또 다른 방법은요. 비를 구하는 겁니다. 비를 구하는 건데 자 T년하고 T 플러스 100년 이렇게 봤을 때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 둘 다 지금 총 부양비가 60이라는 이야기는 부양 인구는 좀 전에 이야기한 부양 인구는 전체 얼마다? 8분의 5가 부양 인구라는 뜻이에요. 즉 전체 인구가 8일 때 부양 인구가 5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근데 자 가에서는 T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인구가 전체 얼마입니까? 25%래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비로 따지게 되면 그럼 얘는 결국 얼마입니까? 8분의 2가 될 거라고. 즉 전체가 8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소는 얼마다? 2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전체가 8인데 유소년이 2고 부양 인구가 5면 노인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B가 2대 5대 1입니다 라고 하는 B가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에는 12.5%가 되는 거니까 자 12.5%는 자 8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T 플러스 100년도 부양 인구가 얼마냐 하면 부양 인구는 8분의 5가 부양 인구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봤을 때 노인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가 노인 인구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1대 5대 2입니다 라고 하는 B가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얘가 여기에 절반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냥 여기는 4, 12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 왜? 어차피 전체는 지금 8로 같은 상태가 된 거니까 여기에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2명, 5명, 1명이었는데 숫자 맞추다 보니까 어때? 10명, 4명, 2명, 1명, 5명, 2명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기억 보시게 되면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4명에서 1명이 된 거니까 얼마 감소한 거야? 4분의 3만큼 감소했습니다. 75%.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하고 여기는 같습니다. 니은이 답이 되는 거고 이것은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하게 되면 전체에서 얼마? 8분의 3 여기도 얼마? 8분의 3 그쵸? 같습니다. 자 리얼에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 어떻게 5분의 2에서 5분의 1 5분의 1에서 5분의 2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방법이 더 좋긴 해요. 더 쉽게 빠르게 쉽게 숫자가 더 작게 나오니까. 하지만
비율이 나왔을 때 비율만 가지고 내가 푸는 연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20번이 그나마 자료 분석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 문제. 자, 다음에 9번인데요. 우리 불평등의 여러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없애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정말 뭔가 있겠지, 뭔가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리고 주어진 숫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차분하게만 파악해보면 좋은데 지금 뭐 1구간부터 해서 5구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숫자고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런 숫자 가지고 뭔가 찾으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숫자가 이런 숫자인데, 그치? 18%, 29%, 0.38 이런 숫자들 안에서 뭔가 관계를 찾아봐라.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봐봐. 전체로 나왔으면 여기 전체를 보면 되는 거잖아. 전체. 0.62의 의미는 뭡니까? 0.62의 의미는 여성비는 남성 수분의 여성 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남성이 100명이면 여성 몇 명이다? 62명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 말이잖아. 그러면 남성이 100명이고 여성이 62명이면 전체는 162명이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그 중에서 여성이 얼마다? 62명입니다. 이게 전체 직원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62%가 아니구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럼 1구간은 남성 중에서 얼마입니까? 5%고요. 5%고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은 여성들 중에서 얼마입니까? 5%인 거예요. 여성 직원들 중에서. 근데 지금 봐봐. 전체 봤을 때 여성이 62명이면 남성은 얼마인 거야? 100명인 거야.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더 많다고요. 그러면 여기 5%가 여기 5%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자,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은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보다 8% 많대요. 그러면 8% 나온 이유 딱 보이지 않나? 여기가 얼마니까? 8% 차이가 나타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뭐 지수의 차이라든가 비율의 차이가 그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성수, 여성수도 다르고, 그치? 전체 인구가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는 판에 여기가 8% 차이 나타나는 거니까 얘는 8% 많겠지? 그치? 3번은 고르면 안 되는 선지 같아. 자, 4번은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대. 그래서 봐봐. 어차피 여성 다 더하면 100 아니야? 100% 아니야? 그럼 여기는 여성 직원 중에서 13, 여성 직원 중에서 57 증가했다. 13에서 57 증가했다가 뭐해? 감소하는 거잖아. 지속적이 아니고 뭡니까?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음에 5번은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성원 전체 직원 중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대. 갑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너 비율 구해봐가 아니고요. 구해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만 한번 확인해봐.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1.61의 의미는 뭡니까? 1.61의 의미는 남성이 100명이면 여성은 얼마입니까? 161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전체 직원은 261명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얼마? 남성은 100명입니다. 이게 지금 1구간에서 남성 직원의 비율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럼 봐봐. 1.10은 100분의 110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긴 210분의 100이겠네? 0.38? 100일 대 38이면 138분의 100이네? 129분의 100이네? 116분의 100이네? 결국 비율은 계속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비율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그치? 약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자 100으로 갔다. 그런데 분모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결국 남성 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문제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 우리 봐봐. 1번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5번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얘가 62%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숫자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으면 남성 직원의 비율 했을 때 설마 평가원 또는 수능에서 문제를 낼 때 37.625였는데 36점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항상 자, 여성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핵심은 그래, 남성 수가 기준이다. 얘가 100명일 때, 남성이 100명일 때 여성의 상대적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전부 다 100일 때 얼마라고 하는 비가 나오겠구나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자, 9번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인데요. 정말 예전 형태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자, A, B, C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A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생활이 어려워요 하면 공공부조. 자, 노령이나 장애 사망 본인에게 연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이 되는 거니까 사회보험. 그러면 자, C는 자, 가사나 간병 서비스니까 사회 서비스. 이렇게 되겠지. 자,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나와 있네요. 2015년, 2020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전체 인구 중 수혜자 비율입니다. 맞죠? 전체 인구 중. 그러면 이 말은 2015년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 12%. 2020년 전체 인구 중에서 18%. 그런데 전체 인구에 대한 단서는 없어요. 즉 2015년이 많은지 2020년이 많은지에 대한 단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자, 1번 볼까?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공공부조. 자, 2015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수혜자 비율은 어떻습니까? 공공부조가 되는 거니까 12%입니다. 1번 날려야 되겠네. 두 번째. 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2015년 남성 수혜자 수는 갑국 인구의 12%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비금전적 지원은 당연히 여기가 돼야 될 거잖아. 2015년 여기 보면 되겠네. 그럼 2015년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르면 100으로 두세요. 자, 100 중에 얼마입니까? 24. 그렇죠? 24 중에서 몇 퍼센트가 50%니까 얼마입니까? 12라고 하면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각국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간주했을 때 12명입니다. 우리가 고급스럽게 여기를 전체 인구를 A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A 곱하기 0.24 곱하기 0.2, 0. 그렇죠? 0.50% 0.5를 하게 되면 자, 전체 인구에서 0.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상호 부조를 바탕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B가 되겠죠. 2015년 여성 수혜자 수와 2020년 여기잖아. 48, 48, 30, 30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15년과 2020년에 전체 인구는 나와 있지 않네. 미안하지만 넌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4번. 2015년의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A가 될 겁니다. 자, 의무가입이 원칙인 제도 수혜자 수 하게 되면 의무가입은 사회보험이 될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일 큽니다. 12. 여기는 48. 얘가 저 친구의 4배 아닐까? 자, 마지막 5번은 2020년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는 사회보험 보면 2020년에 공공부조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전체 인구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자 18% 중에 얼마입니까? 35가 되는 거고. 자, 2020년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48% 중에 얼마입니까? 70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절반이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35, 70이니까 절반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애시당초 수혜자 비율이 다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절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 여기는 18 중에 35고 48 중에 70이니까 절반보다 훨씬 더 못 미칠 것 같네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네 문제가 그나마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차시에 나머지 16문제 좀 풀어내도록 할게요.